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로봇 청소기를 보며 당황하는 지금과는 달리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을 크게 바꾸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류는 정말 AI 기술의 최종장, AGI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아마도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AI 분야의 선구자들과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즉 인공 일반지능의 구현입니다.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고 멀어 보이는 이 기술에 대해서 AI 기술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AI의 발전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AGI가 향후 10년 이내에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과 CNN 등 신경망과 딥러닝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튜링상을 수상하며 AI 대부로 불리는 유명한 제프리 힌튼 교수는 디지털 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시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철학, 그리고 인지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빈센트 C 밀러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며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된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일반 인공지능이 2022년까지 10%의 확률로, 2040년까지 50%의 확률로, 그리고 2075년까지 90%의 확률로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마다 조금씩 AGI의 출현 시기를 다르게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늦어도 20년 내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일반인들은 기술의 발전을 낙관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세대 혹은 아무리 늦어도 내 다음 세대에는 높은 확률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미디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일자리 대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미국의 일자리 중 약 47%가 자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지요. 그에 맞게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AI 기술 발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는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멀어 보일 수는 있지만 더 크고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편향 문제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도 다양한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데이터가 AGI의 학습에 사용되면 AGI는 편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데이터 편향은 AGI가 이러한 속성들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이 채용 결정을 내릴 때 이전 채용 기록을 기반으로 AGI를 사용하여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가 특정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에 편향되어 있다면 AGI는 이러한 편향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재 선발과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신용 점수 및 금융 이력을 평가하여 대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가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면 AGI는 이러한 편향을 반영하여 대출 승인을 어렵게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떨까요? 범죄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가 특정 지역
또는 인구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AGI는 이러한 편향을 반영하여 잘못된 범죄 예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개인들이 불필요하게 관찰 및 기소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정렬 문제입니다. AI가 인간 복지와 상충하는 목표를 가질 경우 증오나 악의 없이도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개미집을 파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목표를 추구하겠지만 이 목표가 인간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목표 정렬 문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AI가 특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다가 인간의 안전이나 복지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능과 효율을 최대 가치로 두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성능과 효율에 대한 기업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간의 안전을 간과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인간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AI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I가 임상시험 결과에서 보여주는 아주 작은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보다 약을 빠르게 출시하려는 목표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또 AI가 인간의 안전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AI가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 확률이 낮은 약간의 위험 정도는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AI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AI를 학습시키는 인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 그리고 복지와 안전 사이에서 어디에 얼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학습을 시킬 거냐는 결국 인간의 몫이니까요. 좀 더 극적인 예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등 AI의 목표 정렬 문제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영화는 많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도 이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토니 스타크로 인해 외계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탄생한 울트론이라는 인공지능은 지구의 평화와 인류는 서로 상충된 가치라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AI가 느끼기엔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류를 멸종시키고 기계 문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자기 개선입니다. AI가 매우 발달하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AI가 초기 프로그래밍 의도를 넘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A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지능이 낮은 어린아이에게 의도를 숨기고 속이며 장난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것처럼 우리가 갖춘 지능을 이미 뛰어넘은 AI가 우리를 속이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될 테니까요. 이는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가 재기적 자기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면 지능 폭발로 이어져 AI의 발전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 AGI는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AGI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구조와 학습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과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터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해야 할지를 정해주는 때와는 달리 지금은 GPT 3.5에 파라미터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행동 양식 등에 대해서 정확히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처럼 AG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늘 우리를 더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잘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GI는 다릅니다. AGI가 갖춘 지능의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통제권을 AGI와 나누게 될 것이고, AGI의 지능이 우리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인류가 다른 생물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마냥 낙관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육체가 없이 지능으로만 존재하는 AI도 충분히 사회에 대한 인류의 역할에 수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기계로 된 육체를 가지고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AG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는 어떨까요? 새로운 종족의 탄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늘 우리에게 친화적이고 우리의 통제를 받으며 단순 반복 작업만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AI의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하루 이틀 있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 각국의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해 인식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류는 어떻게 AI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것들은 잘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론 머스크는 AI의 위협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대비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잠시 이와 관련해서 오픈 AI의 창설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통해 화성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는 이유가 세계대전이나 소행성 충돌 등으로 문명의 붕괴 위기가 닥치는 경우 인간의 의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구글에 소속된 딥마인드의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와의 만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때 허사비스는 머스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공지능을 거론했습니다. 기계가 초지능을 갖게 되어 유한하고 미력한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한 머스크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에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여 우리 종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멸종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페이지는 언젠가 기계가 지능 수준, 심지어 의식 수준에서까지 인간을 능가하게 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론하며 진화의 다음 단계일 뿐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만약 기계에 복제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인간의 의식만큼 소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식을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며 AI 기술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머스크는 2013년 말 페이지와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AI의 미래를 페이지가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모두 아시듯 그 노력은 실패했고 딥마인드는 구글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머스크는 계속해서 AI의 위협에 대해 알리는 데 애썼고, 그러던 중 지금의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먼을 만나게 됩니다. 알트먼과 머스크는 이때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지금의 오픈 AI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방침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는 구글의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통제하는 소수의 AI 시스템과 독립적인 다수의 시스템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 것인가? 그들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경쟁적인 다수의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악의적인 행위자를 막는 것처럼 다수의 독립적인 AI 봇들이 모여 나쁜 봇을 막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AI의 오용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 AI가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0년 11월 오픈 AI는 챗GPT-3 모델의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었으나 2022년 1월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 중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곳은 메타의 라마 모델밖에 없습니다. 최근 AI 모델들의 규모를 봤을 때 대형 LLM 모델을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부터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대형 서버와 같은 인프라 등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걱정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통제하는 소수의 AI 시스템이 점점 더 빠르게 공고히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소설 속 로봇이 인류를 해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 것처럼 AI 시스템을 설계자의 의도나 관심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간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렬하는 것을 AI 정렬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봇을 인간과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AI 정렬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봇은 제멋대로 굴며 스스로의 목표와
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의지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기 위해 그가 창업하는 회사인 뉴럴링크의 설립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즉, 핵심은 AI 기술이 독립적인 자아를 갖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 AI 기술을 인간 의지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I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류의 진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전 영상에서 현재 AI 기술의 발전 방향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 두 가지 모두 목표는 AGI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AG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탄생하는 것일 거고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류는 잠재적으로 스스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도 개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가져올 엄청난 파급력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립적인 다수의 AI 시스템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경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방법은 오픈 AI의 영리화와 AI 모델의 대규모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데이터와 대규모 모델을 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 독점할 확률이 높아지며 독립적인 다수의 AI 시스템이 대기업이 갖춘 AI 시스템을 견제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방법, 즉 AI 기술을 인간 의지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기업들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인류 스스로의 진화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 AI 기술이 인간 의지의 연장선에서 존재하며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AGI나 AG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보다 지능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 단계 앞설 수 있다면 더 이상 AGI가 미칠 영향력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G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혹시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제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위해 뉴럴링크를 창립하고 뇌에 칩을 꽂아 뇌 내부의 신경 전달로 칩셋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요. 하지만 뇌의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는 점, 향후 거쳐야 할 수많은 임상실험과 안전 인증까지의 단계를 생각하면 상용화까지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가 인간 지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마치 하이브리드형 인간처럼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라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한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그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기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인류는 AGI를 개발해낼 것이고, 그때 가서 AI 기술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너무 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도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